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5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입니다. 군대 입소 10일 전 과거에 구역감, 구토 증세가 나올까 두려운 20세 남자 알바생입니다. 2020년 내년 1월에 군 입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술집에서 친구와 알바를 하면서 재밌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걱정인 것은 입소 10일 전에 과거의 구역감,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날 좀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니야? 관심병사가 되는 것 아니야? 퇴소 조치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항상 머리를 잡고 있어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 친구와 동반 입대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전에 원하지 않고 고향이 아닌 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지원한 거죠. 학교를 다니던 중 친구들이 자신을 약간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혼자라는 게 느껴지면서 어느 순간 또 과거에 그 구역감, 구토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무서웠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요, 재수를 하는 도중에 공부가 잘 안 돼서 매우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능 10일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수능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하루 동안, 그 10일 전 하루 내내, 그 다음날 9일 전에는 가슴이 심하게 떨리면서 구역감, 구토감이 시작됐고, 그것을 무려 5일간이나 연속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세가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그렇지만 증세는 어찌어찌 하다가 다 잊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 증상의 고통을 지금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또 올까 미리 걱정하는 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에는 정말 과거에 큰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 그걸 기억하는 것도 상처고요. 또 관계에서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이런 남이 뭐라고 했다든지 이런 걸 또 그 고통을 갖다가 기억하는 것도 상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증세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는요,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는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억도 생각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각이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지금 자꾸 날까요? 그렇게 저절로 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속마음이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느끼는 마음이 있고, 나한테 감춰진 마음이 있어요. 감춰진 마음을 속마음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겉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속마음이 앞으로 올 상황, 즉, 군 입대를 나도 모르게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생각해 보면은요, 내 과거의 증세가 재발해서 군대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내 속마음이 깔아놓은 덫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증세가 나오면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 속마음은 군대 생활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원하는 대로 돼가는 거죠. 이게 속마음이 깔아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려는 속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을 아무리 다시 한다고, 새로 한다고 해봐야 이 속마음의 덫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속마음의 덫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요, 속마음이 뭘 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부딪히기입니다. 생각으로는 속마음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부딪히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또 1월 얼마, 그러니까 한 3, 4개월 남았어요. 군 입대 전에 일부러 부담스러운 상황을 찾거나 일부러 만들어서 부딪혀 보기입니다. 이제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게 남들한테서 친구한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좀 못된 짓을 해서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든지 등등. 아니면은
혼자서 과거에 내가 두려웠던 증상을 갖다가 두려웠던 그 상황을 갖다가 일부러 해본다든지, 뭐 옛날에 훈련했던 사람들은요, 뭐 공동묘지에 그냥 밤에 한번 가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고소, 이분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고소에 한번 올라가 보기, 폐쇄된 장소에 가보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갖다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소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됐다 이거죠. 입소 자체가 나를 입소를 갖다가 행동으로 부딪혀서 내 상처를 경험으로 만드는 기회를 삼겠다. 사실 요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 자체가 행동은 아닌데요. 마음가짐이 생각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힘든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닥터한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것이 상처가 되느냐 아니면은 경험이 되느냐. 네, 모든 경험을 봐요. 내가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게 힘든 걸 거치고 나서 경험이 되는 거지 저절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듦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느냐, 경험이 되느냐의 차이는요, 회피하느냐, 부딪히느냐의 차이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퇴하게 된 이유도 겉으로는 증세의 재발이지만은요, 진짜 이유는 대학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타지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회피죠. 수능 전에 증세가 나온 이유는요, 수능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능 망침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증세가 나온 겁니다. 내가 병이 있고 증세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유가 되잖아요. 내가 이런 증세가 있어서 수능을 망쳤다. 네, 이게 바로 회피라는 겁니다. 이제 부딪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뿐입니다. 발가락 감각 이상 및 통증의 완치 훈련을 묻는 37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에 이상 감각과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하네요. 운전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딱딱한 욕실 바닥을 이제 발로 이렇게 닿을 때, 수영장 바닥 타일 등에 닿을 때 좀 더 민감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또한 숙면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꿈을 꾸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네요. 현재 자낙스라는 신경안정제를 아침 저녁으로 반알씩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그러니까 이제 5개월 전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아랫부분을 바닥에 밀치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가락에 통증이 왔고 발가락 사이가 타는 듯한 느낌과 발등 쪽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걱정이 돼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 디스크가 약간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발에 대한 후회 등 이때 뭐 직장과 생활에서 매우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물론 증세도 있었는데 증세에 대한 걱정, 후회,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었겠죠. 이후 왼발과 왼손에도 약간의 쓰린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왼쪽 팔 어깨가 자동차 에어컨에도 쓰리고 차갑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가슴 두근거림, 목에땀, 발 차가움, 차가운 것에 대한 민감한 등으로 이어졌었다고 하네요. 불안과 우울이 컸을 때는요, 목과 전신에 땀이 나고 발이 하얗게 변하고 식은땀이나 응급실에 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각용이 됐죠. 증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녁에는 생각이 많고 몸에서 열이 나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이분이 닥터의 완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기 훈련을 시작했고요. 내 몸의 회복 훈련, 불안 완치 훈련, 예민한 몸 둔감 훈련 등을 시작해서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세, 그러니까 발가락 통증과 이상 감각 그리고 잠 못 잠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질문이십니다. 이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발가락의 이상 감각과 통증은 이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통증회로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통증회로도 약간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는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입니다.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밀치는 동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원인이 아니고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간신경종, 그러니까 신경의 이게 종이니까 약간의 이제 양성 종양이죠. 네, 그런데 그게 지간이라는 건 발가락 사이고요. 둘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신경에 마치 신경통하고 똑같은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 감각이 생기고 찌릿한 증세, 타는 듯한 증세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런 증세뿐이지 이것 때문에 뭐 불구가 된다든지 뭐 더 심하게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아마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지간신경종 완치 훈련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완치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약간의 통증은 무릅쓰셔도 됩니다. 네,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밀치는 동작이 이 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 또 통증이 바닥에 닿았을 때 또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뭐 당연하시겠지만 그거랑 무관합니다. 약간의 통증을 무릅쓰고 사실 아파도 돼요. 네,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네, 상처가 됩니다. 불면증은요, 숙면 훈련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특히 누웠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 이건 깨어있는 거거든요. 네. 뭐 내가 왜 생각이 많지, 왜 잠이 안 들지, 잠 못 자면 또 이게 병이 심해질 텐데, 이거 다 생각이죠. 그건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숙면 훈련 때는요. 예, 졸리면 누워주기, 깨어있으면 일어나기, 일어나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고 쉬기, 다시 졸리면 누워주기, 깨어있으면 일어나기의 반복입니다. 기본 방향은요, 기상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잠을 잤던 못 잤던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생각은 네, 쉬면서 안 자겠다고 생각하기, 반면에 졸리면 누워주기, 내 몸이 잠은 알아서 하게 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쉬었기 때문에요, 기상하면은요, 잘 잤다 못 잤다가 아닙니다. 네, 잘 쉬었다가 되죠. 셋째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의 핸드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는 46세 주부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자녀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엄마가 보기에 딸이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연예인 동영상 등을 본다고 합니다. 엄마가 왜 그리 오래 하냐고 물으면 부모가 상관할 일이 아닌 취미생활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을 잘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요. 지각, 조퇴, 결석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신체 활동 또는 외부 활동을 늘려도 그 사용량은 줄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네요. 이 핸드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엄마는 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신 거 보면은 스마트폰이 딸이 잘못되고 있는 것의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용을 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많은 엄마들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을 안 해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은 엄마의 태도와 표정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딸이 스마트폰을 더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아니, 내가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원인이냐 이렇게 억울해 하시겠죠. 네, 그 이유는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딸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느낌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딸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내 스마트폰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네,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같은 시간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하면은 100을 하면 100으로 느껴지고, 잘했다, 잘 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하잖아요. 예, 그러면 100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80,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덜 되죠. 충족이 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충족을 갖다가 더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든 욕구 불만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엄마가 닥터 유의 이 강의를 듣고 2주간 허용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죽으로 한 거고요. 속으로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스마트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녀 쉽게 키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되 스스로 하게 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되 스스로 하게 하기. 예,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 뭐 많은 엄마들 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대는 똑같죠. 근데 스스로 하기가 아닙니다. 네, 이끌어 가기죠. 엄마가 제시를 하고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가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스스로 하기를 하려면은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기죠. 내가 내 딸과 내 딸이니까 함께 하기인데 일단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딸은 저기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계단 위에 있다 한다면 내려가세요. 계단 밑으로. 그리고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이건데요.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받아들이려면은 딸이 재밌어 하는 거를 함께 재밌어 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딸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해요. 속마음을 내놓질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속마음이 벌써 드러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엄마의 생각대로 할 것이다 라니까 엄마랑 말을 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재밌어 하는 걸 재밌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함께 보세요. 야, 그거 재밌니? 나도 함께 보자. 그거 인스타그램에 뭐가 나오냐? 그것도 한번 보자.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좋으냐? 그거 좋구나. 라고 함께 하기를, 네, 재밌어 하는 걸 함께 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하더라도 내 딸이 도대체 뭐를 원할까? 그리고 뭐를 힘들어 할까?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 나이에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딸이 느끼는 것, 딸이 알고 있는 것, 딸이 재밌어 하는 것, 딸이 원하는 것,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시거나 들어보시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학습 및 경험을 갖다가 그런 기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네, 하라 그러면은 이제 또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 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를 몇 개는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선택을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이미 드러납니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엄마가 조금 원하는 거, 하나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딸이 원하는 것. 네,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해. 근데 다 안 해도 돼. 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딸이 원하는 걸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다 질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걸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제안하는 걸 또 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함께 하셔야죠. 이걸 또 기다리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엄마가 보여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말을 해서 가르치려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가르치기보다는요, 보여주기를 해보세요. 보여준다는 건 뭐냐? 내가 행복하다. 내가 건강하다. 이걸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딸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가 건강한 행동, 엄마가 행복한 모습, 그걸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엄마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딸도 이걸 따로 한다는 거죠. 깨우지 마세요. 네, 그거는 딸이 스스로 할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줄이기보다는 이용하기를 제시해 보세요. 네, 스마트폰은 닥터도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주로 학습, 네, 그리고 나머지 생활에서 네, 제가 더 간편하게 하기 이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삶 생활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준비하기입니다. 이런 강의를 준비하기인데요. 그거를 그냥 평소에 합니다. 뭐 날 잡아서 시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니까 이동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메모를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방송국에 가서요, 네, 스마트폰 처방전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곧 닥터유의 홈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아직 게재는 안 됐습니다. 게재될 예정이니까 아마 한 일주 내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것을 엄마와 딸이 함께 함께 보시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분입니다. 공부를 놓아버린 고2 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48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역시 이제 자녀 교육의 문제죠. 네, 이 닥터가 가르치는 방법은 사랑하되 스스로 하게 하기. 네, 자, 이 기다려주는 것이 맞는지에서 벌써 이제 조금은 짐작이 되시죠. 아들이 학교만 다니고 야간 자율도 하지 않고 학원도 안 다닌다고 합니다. 학교는 다닌다고 합니다. 지난 중간고사를 못 본 후 공부를 완전히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를 다니면 완전히 놓은 거 아니잖아요. 네, 학교를 안 다닌 게 완전히 놓은 거죠. 근데 엄마는 완전히 놓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가 이해를 못해 그 상황을 이해 못해 싸우기도 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이었으니까 넉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쯤 됐나 봐요. 상담을 받고 엄마가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의 판단으로는 아들이 욕심은 많은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좌절감 그리고 번아웃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2인데요. 중2 때 특목고를 목표로 공부하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에 진학을 했었고요. 포기한 후 한동안 힘들어 하다가 고1 때는 그래도 공부를 다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특목고를 공부할 때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걸 엄마가 약간 밀어붙여서 한 것이 있어서 고1 때 아마 그때 힘들어 할 때 얘기 같아요. 그걸로 원망을 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사과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재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지만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엄마의 질문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고 틀림에 대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또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맞고 틀림 이거 비슷한 게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이 있죠. 네, 이 맞고 틀림 옳고 그름 또는 선악의 기준은 뭘까요? 네, 그 기준은 다수입니다. 다수한테 맞고 틀림 옳고 그름 선악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내 아들은요 다수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네, 맞고 틀림보다는요 내 아들 한 사람을 엄마인 내가 또 한 사람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맞고 틀림의 질문이 아니라 이게 맞고 틀림이 없어요. 두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 아들과 나의 관계죠. 네, 이게 다른 관계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애 관계를 해요. 남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따져요. 맞고 틀림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입니다. 또 두 번째 요소인 기다림. 네, 기다림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고통, 그 사람의 고통입니다. 그 왜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기다림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이죠. 네, 고통은 네, 어떻게 돼요? 네, 내가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들에게 알게 모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언의 압력이 되죠. 엄마는 아무리 말을 안 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네, 다 드러납니다. 네, 다들 말을 안 했다고 이렇게 한 걸 많이 하세요. 네, 아닙니다. 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말한 것만 드러나지만은 같이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함께 하기 그리고 스스로 하게 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네, 함께 하기는요. 내가 끌어가기. 이제 엄마는 앞날이 보여요. 전 큰일 났어요. 얘가 계속 이렇게 살면 학교도 못 들어가고 뭐 직장도 못 가고 애 망치는 거 아니냐가 엄마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요. 현재 하기도 바빠요. 오늘 하기도 바쁩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성인들은요, 5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청년들은 하루도 길고요, 일주도 길고, 1개월도 길고, 3개월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5년을 얘기를 하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은요, 내려가야죠. 아이하고 시차도 맞춰야 돼요. 아이는 현재를 먼저 얘기하자는 거죠. 현재 내가 느끼는 고통,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 오늘 하고 싶은 것. 네, 미래 하지 말고 오늘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함께 하기를. 네,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제 뭐를 이렇게 힘들게 느끼나. 나는 어렸을 때 너같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럼 벌써 내가 끌어가는 게 됩니다. 네, 뭘 이렇게 힘들게 느끼나를 갖다가 같이 느껴보라는 거죠. 네,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보고요. 네, 아까 스마트폰하고는 달라서 내가 공부 얘기만 안 하면은 그래도 서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아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같이 재밌어 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네, 뭐,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다 좋아할 건 아니지만은, 일단 아들한테 뭐 맞춰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부 빼고요. 공부가 아닌 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안하기. 당연히 선택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게 있고 반드시 그걸 제시할 때는 아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두 가지를 제안하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거 둘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선택하다가 나중에는 또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선택한다는 거죠. 모든 선택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함께하기가 되잖아요. 네, 함께하기가 먼저 돼야 돼요. 말이 서로 대화가 통해야죠. 네, 그래야 이제 고단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단권은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진로죠. 미래거든요. 네, 이걸 거치고 나서 미래를 얘기해 보면은요, 아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 많은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진로도 얘기하시지만은 그 아들의 의견 차이도 함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진로를 제시한 거고 그걸 따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그게 늦어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게 정말 훨씬 빠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끌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빠른지. 네. 다섯째 분, 마지막 분입니다. 미국 유학 중 체중 감소, 체력 저하, 불안이 지속돼 귀국해 해결책을 찾는 31세 여자 대학원생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 과정을 받고 있고요. 8월 초에 2개월 전이네요. 급격한 체중 감량, 두통, 체력 감소, 불안 증세로 항우울제인 서트랄린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틀밖에 복용 안 했는데 또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공황 발작, 감각 이상,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경험해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인터넷에서 찾아본 통곡을 먹고, 그러니까 이 현미나 이런 걸 먹는 거죠. 통곡을 먹고 채식을 하고, 이런 통곡 채식이 아마 미국에서는 유행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곡 채식을 했다 그래요.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슴 두근, 소화불량, 잠 깊게 못 잠 등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6월에, 그러니까 4개월 전이죠.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받아서 2달 반 정도 복용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2달 반 후가 이제 아까 그 증세가 나타난 8월에 증세가 나타난 그 시기입니다. 올 초부터 이제 10개월 전이 되겠네요. 생리불순과 우울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날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증세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불안의 범위가 넓어져서 학교나 집 외에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었다고 하네요. 어쩔 수가 없어서 막상 귀국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몸에 대한 검사죠, 다. 네, 그래서 갑상선 등 몸의 병이나 약의 부작용이 이제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갑상선 약 먹고 증세가 심해지고, 항우울제 먹고 또 증세가 다 나오고, 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니까 갑상선 약을 먹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 원인이 아니고 약이 원인이 아니고요. 갑상선 검사 소견은 여자가 인용을 안 했는데
증세를 일으킬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냥 소견에 불과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약 복용에 의해서 증세가 나타났다. 네, 그거는요, 약이 원인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계기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몸맘이 크게 반응하니까. 왜 크게 반응을 해요? 네. 그 크게 반응한 원래 이유가 진짜 이유라는 거죠. 그건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몸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해봐도요, 이제 서울에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추가로 해봐도 별 이상은 없을 겁니다. 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찾아서 이상이 있다라도 그건 소견에 불과합니다. 이 증세 원인이 되진 않거든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 원인은요, 힘듦과 지나침의 누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민한 몸맘이죠. 예,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공황, 불안, 우울, 소화불량, 불면, 체력 감소, 체중 감소. 이건 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듦과 지나침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학업하고 일상하고 친구 관계하고 이런 게 힘든데 증세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악순환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출거림이 있었죠. 네, 외출거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증상을 회피하니까 증상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외출거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나의 힘듦과 지나침을 누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된 겁니다. 통곡 채식으로 좋아진 것. 네, 그러면 이제 음식의 힘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통곡 채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다른 걸 덜 하게 됩니다. 통곡 채식을 하면은 힘듦과 지나침으로부터 조금은 내가 벗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음식의 힘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네,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라는 거죠. 진짜 원인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시작은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예, 그리고 숙면 훈련, 둔감 훈련, 이게 가장 기본 훈련이고요. 이걸 하시면서 불안 및 공황 완치 훈련, 네, 여기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문제였던 학업과 진로 쉽게 하기, 여기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혹시 관계가 어렵다면은 관계 쉽게 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혼자서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닥터와 함께 하면은 네,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